자, 국어의 신파이널 100점을 목표로 하는 최고들만 덤벼라. 시즌5는 이제 파이널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6월, 9월을 반영해서 진행을 할 거고 여기에는 마무리 필살기가 2010 수능이 들어있다. 11번에서 15번 독서 비문학. 자, 여기 내용은 옥단 춘전은 좀 다소 맥이 빠지지만 1509 A형의 적중을 한 셈이고 교재는 미리 만들어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수능에 나올 게 안조원의 그 만원사, 그 다음에 11번, 15번은 AB 공통이라고 적습니다. 다음 16번에서 20번도 AB 공통이라고 적어준다. 명심해야 할 것은 여러분들이 그 문법 교재의 문법 요소를 보면 주체 높임, 상대 높임, 객체 높임, 그 높임법 파트하고 사동문, 피동문 파트가 있는데 그건 여러 번 나왔어. 근데 유일하게 안 나온 게 이 안부정문, 못부정문이야. 그래서 17번 문제 아주 중요해요. 올해 수능에 이런 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할 거. 17번 별표를 쳐놔. 16번도 중요하고 18번도 뭐 쉽지만 어쨌거나 중요한 부분이다. 다음 19번 문제는 2015 A형 13번에 적중한 거야. 2015 A형 13번, 2014 A형 13번을 반영한 거야. 그 다음에 20번 문제는 2015 B형을 적중한 거야. 그 넓적하다 이게 나왔거든. 2015 B형에 적어줘. 요거 19번, 20번은 작년 경찰대 문법 문제다. 작년 경찰대 문법 문제인데 그 추석 특강 이럴 때 이제 해줬다고 파이널에서. 근데 그게 수능에 다 반영이 되더라고. 다음 그 28주차 이렇게 풀 때도 경찰대 그 문법 문제를 보다 보면 아 이게 수능에 나오는구나. 눈여겨볼 건 이런 거야. 2015 사관학교에서 김원일의 도요새에 관한 명상, 그 다음에 관동별곡이 나왔다고. 근데 요게 작년 9월 평가원에 반영이 됐죠. 그리고 요게 2015 수능에 반영이 됐습니다. 사관학교가 더 빨라. 이건 7월 말 8월 초에 보는 시험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있다는 걸 알아도 저기 저 앞에 4번 문제 내가 설명할 때 옥단 춘전 그 4번의 명제경각 요게 그게 2011 사관학교에 나왔었는데 그의 수능에 2011 수능 50번 운영전에 나왔다. 올해 사관학교에 눈여겨볼 거가 만원사가 있어요. 또 올해 사관학교에도 출제가 됐어. 요게 이제 수능 출제 1순위야. B형 학생들은 뭐 이거 이외에 선상탄이나 den동어미 화전가, A형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이제 그 국어의 신 EBS 파이널이 있다. 이게 이제 추석 특강인데 거기서는 모든 작품을 강독을 해. 그래서 고전시가, 현대시, 고전소설, 현대소설, 수필극 나올 만한 것들을 쭉 정리를 하는 수업이고 요 수업은 이제 나올 만한 예상 변형 문제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적중은 걱정하지 마라. 그 올해 6월도 그랬고 9월도 그랬고 알 거야 아마 여러 해 너가 지켜봤으니까. 적중은 너무나 많은데 틀려오면 안 되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생님이 만들어낸 게 마무리 필살기라고. 아무리 적중해도 학생들은 틀려온다라는 거야. 자, 7페이지에는 자 필기를 잠깐 합니다. 2010 수능인데 2010 수능이라고 적어. 요건 94.1등급이야. 그래서 A형이 어렵게 나왔을 때 또는 B형이 좀 쉽게 나오거나 이 정도 수준일 가능성이 높아. 2010 수능 요거는 반드시 풀고. 자, 2010 수능 16에서 19번 만복사전 포기가 올해 있어요. B형 작품에 있다라는 거 알아도 만복사전 포기. 그리고 여기에도 19번에도 망양지탄이 나옵니다. 4번 문제에도 있었듯이. 독서비문학도 좋고 장마, 그 다음에 면항정가, 관촌수필도 있습니다. 유자소전이나 우리 동네 김씨 이런 작품이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2010 수능을 꼭 7페이지에서 22쪽까지 풀어주고 저 뒤에 23쪽에 가면 이제 이 반에서 사실은 전국 수석이 나온 거예요. 그 해에 서울대 경영을 가볍게 간 학생이 있었는데 쭉 넘겨보면 이 학생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가장 좋아 얘들아. 성공 사례 1번, 2번 그 보인고 성현창 학생, 그 다음에 3번 학생은 이제 서울대 기계항공우주공학부 간 학생인데 이 친구 동생이 재작년에 연세대 행정학과를 갔다. 그 다음에 이제 14번 학생도 눈여겨볼 게 얘는 이제 수능 때 20분이나 남았는데 고치고 싶었다. 그런데 자기가 필살 집중해서 풀었으면 절대 고치면 안 돼. 엎드려서 조상님께 기도했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100점이 나왔다. 신목고등학교 학생 얘기야.
눈여겨볼 학생은 20번 학생인데 보인고 이원택 학생이 280점대였거든. 근데 수능장 가서 483점이 나왔어. 무려 200점 이상 향상 기록이야. 그러니까 전과목 마무리 필살기 하면 이렇게 달라져. 200점 이상 올라갈 수 있다. 물론 이제 하루아침에 뭐 200점이 오른 건 아니죠. 고1, 2 때까지는 공부를 안 했었으니까.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성적이 향상된 학생들이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고 공부를 해준다. 자, 해설 참고하고, 그리고 저 뒤에 45쪽에는 수능용어 어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도 빠르게 봐준다. 가장 어려운 어휘, 거기 뭐 정체성이라는 말도 중요하고, 45쪽에 점진적, 정배, 정비. 46쪽에는 정화, 제휴, 조장은 부정적으로만 쓰여. 자, 조장에다가 알묘 조장인데 도와서 자라게 하다인데 이거는 도와서 자라게 하다, 조장하다는 선상탄에도 나와요. 부정적인 의미로 써둔다, 조장하다. 알묘 조장이 이건데 도와서 자라게 하다. 자, 47쪽을 문제를 풀도록 한다. 그리고 26주차 복습 한번 해주고 51쪽에 가면 그 마무리 필살기 자료가 있으니까 반드시 2010을 풀고 난 다음 복습 차원에서 마무리 필살기를, 정답이 도출되는 과정을 이해, 수긍, 납득하면 됩니다. 자, 저 앞으로 와서 11번에서 15번 살펴보도록 하자. 트리즈로 발명왕. 평가원 당시는 이제 12번, 13번, 14번, 15번, 특히 15번이 아주 어려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시험 봐준 거로도 12, 13, 15, 12, 13, 15. 그런데 이제 오늘 아마 공부를 가장 많이 하는 학생은 14번을 2로 간 친구야. 이 친구가 이제 가장 공부를 많이 하게 될 거야. 제시문 가보자. 발명의 이론으로 알려진 트리즈는 창의적 문제 해결을 위한 이론으로서 구소련의 겐리히 알츠 슐러에 의하여 탄생하였다. 자, 발명의 이론 트리즈입니다. 중심 화제죠, 이게. 그는 4만 건의 특허를 분석한 결과 우수한 특허는 모두 모순을 극복했다는 공통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자, 밑줄. 모순을 극복했다. 밑줄을 긋습니다. 그 후 알츠 슐러는 모순의 극복이라는 관점에서, 자, 모순을 찾아내서 극복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해. 모순 극복이라는 관점에서 연구를 계속한 끝에 모순을 기술적 모순과 물리적 모순으로 유형화하여, 자, 기술적 모순 동그라미, 물리적 모순 네모칸. 비교대조죠. 기술적 모순, 물리적 모순. 기술적 모순과 물리적 모순으로 유형화하여 그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게 되었다. 기술적 모순이란 두 개의 기술적 변수의 값이 서로 충돌하는 것이다. 가령 비행기의 속도를 높이려면 출력이 높은 엔진을 장착해야 합니다. 그런데 출력을 높이려면 엔진이 커져야 하고 그에 따라 엔진은 무거워지는 것이죠. 결국 자, 네모칸 빗금치고 밑줄 긋자. 출력이 높은 엔진을 장착하면, 자, 결국 쭉 밑줄 그어 출력이 높은 엔진을 장착하였다. 이게 원인 1이야. 첫 번째 원인. 출력이 높은 엔진을 장착했더니, 결국 출력이 높은 엔진을 장착했더니 비행기의 무게가 증가해 버립니다. 그 결과 비행기의 무게가 증가했다. 자, 그런데 이제 인과관계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출력이 높았다, 비행기의 무게가 증가했죠.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자, 거기에 따른 또 다른 결과가 나와. 인과관계네. 다시 결국 출력이 높은 엔진을 장착하면 원인 1, 그 결과 비행기의 무게가 증가합니다. 그게 결과 1 이꼴 원인 2야. 결국 속도가 떨어져. 이게 결과 2가 되죠. 그렇다고 가벼운 엔진을 장착하면 출력을 하기 때문에 속도를 증가시키기가 어렵습니다. 13번 문제 가보자. 별표 치고. 13번 문제는 A를 잊고 보기와 같이 추론한다고 할 때, 추론했다고 할 때 네모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속도의 향상이라고 밝혀놨어. 앞에다가 비행기의 속도의 향상. 속도의 향상.
그런데 이제 이게 결과 2가 속도가 떨어진다 그랬어. 뭐 때문에? 원인 1 그리고 결과 1 요거를 비교를 해야겠네. 속도의 향상에는 1번 엔진 크기라는 변수와 엔진 무게라는 변수가 서로 충돌한다는데 엔진이 커지면 무게가 당연히 증가하죠. 그래서 얘들아 1번 선택지하고 3번 선택지는 엔진 크기 이꼴 엔진 무게야. 묶어서 지워야 돼. 엔진 크기 이꼴 엔진 무게. 엔진 무게야. 결국 엔진 무게란 비행기 무게가 되는 거지. 비행기 무게. 이건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1번, 3번을 묶어서 지워야 돼. 여러분들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1번 엔진 크기라는 변수와 엔진 무게라는 변수는 똑같은 변수. 3번 엔진 크기라는 변수와 비행기 무게라는 변수도 똑같은 변수야. 엔진이 커지면 무게가 당연히 나가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틀린 녀석들이 4번, 5번 쪽으로 가는데 4번, 5번은 절대로 답이 될 수가 없어. 왜? 비행기 속도라는 변수 그거를 X를 해야 돼. 요거는 보기에 네모칸에 있죠. 속도의 향상에는. 그러니까 속도의 향상에는 엔진 무게라는 변수와 비행기 속도라는 변수 또는 엔진 출력이라는 변수와 비행기 속도라는 변수인데 이미 속도의 향상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4번, 5번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되고 정답을 2로 가야 돼. 속도 향상에는 엔진 출력이라는 변수 그게 원인 1이고 그게 엔진 무게라는 변수하고 충돌해. 결과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인과관계 봐. 결국 출력이 높은 엔진을 장착하면 이건 엔진 출력이야. 당연히 그 결과 비행기의 무게가 증가합니다. 엔진 무게가 증가하죠. 따라서 결국 속도가 떨어져. 자, 그래서 속도를 보기로 뽑아냈으니까 4번, 5번이 아니고 또 1번, 3번은 같은 내용의 이야기니까 안 됩니다. 정답을 2로 해줘야 된다. 됐나? 이해되죠? 2번. 트리지에는 이와 같은 기술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40가지 발명의 원리가 있어요. 현장에서 부딪히는 기술 문제에 발명의 원리를 하나씩 적용하면 다양한 해결 방안들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비행기의 속도 문제 해결에 복합 재료를 사용하라는 40번째 발명의 원리가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자, 기억은 복합 재료를 사용하라. 복합 재료를 사용하라. 복합 재료. 자, 구체적인 성공 사례를 볼까? 당시 B1 폭격기의 무게를 줄여달라는 정부의 요청을 받은 항공기 제작회사는 금속 재료 대신 에폭시 계열의 플라스틱 복합 재료로 비행기의 날개를 만들어 폭격기 전체 무게의 15%를 줄였으며 비용도 절감하였습니다. 이렇게 무게가 줄면 동일한 엔진으로도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게 됩니다. 자, 금속 재료 대신 에폭시 계열의 플라스틱 복합 재료. 자, 플라스틱으로 복합 재료로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비행기 무게가 감소했던 거야. 무게가 감소하니까 속도가 증가한 거지. 복합 재료를 사용해서 무게가 감소한 거야. 당연히 속도 향상으로 간 거죠. 인과관계를 따지면 돼. 복합 재료를 사용했다. 한편 3문단 물리적 모순이란 자, 네모칸 치고 물리적 모순이란 하나의 변수가 서로 다른 값을 동시에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비행기는 이착륙 시에 바퀴가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비행 중에는 공기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바퀴가 없어야 하는 모순을 갖고 있습니다. 비행 중에도 바퀴가 동체에 그대로 붙어있는 초창기 비행기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는데 오늘날 초음속 비행기에서 동체의 바퀴는 엄청난 공기 저항을 유발하여 치명적인 사고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비행 중에는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물리적 모순의 사례가 나왔다. 이러한 물리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알츠슐러는 시간에 의한 분리 등 몇 가지의 원리를 제안하였습니다. 자, 니은은 시간에 의한 분리야. 자, 시간에 의한 분리라는 것은 이착륙 시에는 바퀴가 있는 건데 결국 이 말은 비행 중에 바퀴를 제거한 거야. 바퀴를 제거해 버린 거죠. 시간에 의한 분리.
시간에 의한 분리를 설명하기 위해 앞에서 예로 든 비행기, 바퀴의 문제를 생각해 보자. 우선 이륙하기 위하여 비행기는 바퀴로 활주로를 달린다. 비행기가 완전히 이륙하면 바퀴를 동체에 집어넣어 비행 중에 공기의 저항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이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바퀴가 제거됐으니까 공기 저항 자체가 없는 거죠. 공기 저항이 당연히 감소가 된 거지. 그러면 당연히 속도 향상으로 간다. 자, 이렇게 딱 적어주면 되겠다. 복합 재료를 사용했다. 그랬더니 비행기의 무게가 감소하더라. 따라서 비행기의 속도가 향상되었다. 시간에 의한 분리. 자, 비행 중에 바퀴를 동체에 집어넣어서 제거한 거지. 그러면 공기 저항이 감소하죠. 공기 저항이 없잖아. 그래서 결국 또 속도 향상으로 가는 거야. 요게 12번 답이 되는 거다. 자, 12번 문제 잠깐 보겠습니다. 기역 니은을 적용한 결과로 바르게 짝지어진 거. 요것도 별표 쳐라. 여러분들이 덜어 1번 선택지 이런 쪽으로 가는데 기역과 니은을 적용한 결과야. 자, 그래서 기역 복합 재료를 사용했다. 그 결과 무게가 감소한 거야. 비행기 무게 감소. 그 다음 단계가 속도 향상이야. 자, 얘들아 2번에다가 무게의 감소 옆에 속도 향상. 그런데 니은은 뭐야? 시간에 의한 분리지. 시간에 의한 분리는 결국 뭘 얘기해? 바퀴를 제거한 걸 얘기하는 거야. 따라서 1번으로 가면 안 돼요. 얘들아 그 1번 선택지는 그 니은의 바퀴의 제거가 있지. 요게 니은하고 똑같은 거야. 니은의 결과를 써야 돼. 결과. 자, 바퀴 제거가 아니고 바퀴 제거가 결과가 아니라 시간에 의해서 분리했네. 이꼴 바퀴를 제거한 거라고. 그 결과 공기 저항이 감소한 거지. 그 결과 속도가 향상된 거지. 됐죠? 기역 니은을 적용한 결과로 가야 돼. 자, 2번을 답으로 한다. 자, 2번 무게의 감소. 그 다음 화살표 속도 향상. 니은 공기 저항 감소. 니은 다음에 바퀴를 제거했더니 공기 저항이 감소했다. 그 다음 속도 향상. 나머지는 엉터리야. 뭐 엔진 출력 향상이라든가 이런 거는 엉터리다. 자, 12번 답을 2로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단락 가자. 제시문. 그렇다면 이러한 기술적 모순과 물리적 모순을 누구나 쉽게 알아내고 쉽게 풀어낼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그렇게 하려면 밑줄 상당한 훈련과 경험이 있어야 한다. 자, 제시문에 있는 내용 상당한 훈련과 경험이 있어야 한다. 자, 이 경험은 현장 기술자, 실제 현장 기술자의 경험이 된다. 현장 기술자의 경험이야. 그런데 14번의 2번은 발명의 경험이야. 자, 이런 친구들이 있어. 이교환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모든 답은 제시문에 있으니까 제시문에서 답을 다 끌어오면 돼. 그러니까 이 경험하고 똑같다라고 그대로 끌어왔는데 틀렸네. 이건 문맥을 못 읽어낸 거야. 학생이. 똑같이 제시문에도 경험이 있고 선택지에도 경험이 있죠. 그런데 이 경험은 발명의 경험이야. 제시문의 경험은 현장 기술자의 실제 경험이고. 그래서 그대로 경험 이렇게 자기가 끌고 온 거는 문맥을 못 읽어낸 거라고. 자, 그래서 이 학생들이 아마 공부를 많이 하게 될 것이다. 자, 상당한 훈련과 경험이 있어야 한다. 저거 그 분야에 종사하는 현장 기술자의 실제 경험이야. 발명의 경험이 아니고. 현장에서 기술자가 우선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기술적 모순이다. 그런데 기술적 모순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물리적 모순이 문제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술적 모순의 해결도 의미가 있지만 바탕에 깔린 물리적 모순을 찾아내서 해결하는 것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이다. 방법이다. 자, 11번 문제 윗글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은 맨 마지막 문장 이 부분에서 따라서 여기서 11번에 1번, 3번 11번에 1 문제 상황을 물리적 모순의 관계로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또 3번 기술적 모순과 물리적 모순은 하나의 문제 상황 속에 공존하는 경우가 많다.
육문단에서 1번, 3번 끌어와서 지워. 2번 트리지에는 기술적 모순을 해결하는 데 유용한 여러 개의 원리가 있죠. 3문단, 5문단에 자, 복합 재료를 사용하라. 시간에 의한 분리. 4번 가자. 물리적 모순은 사물의 상태를 시간차를 두고 변화시킴으로써 해결되기도 합니다. 5문단 시간에 의한 분리죠. 자, 11번 답은 5번이다. 기술적 모순은 주로 복잡한 기계에서 발생하지만 X. 물리적 모순은 그렇지 않다. 자, 기계가 얼마나 복잡한가에 따라서 구별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타나는 양상이 좀 다르다는 거죠. 11번은 아주 쉽게 5번. 12번에 2, 13번에 2. 자, 14번도 어떤 반 학생들은 굉장히 많이 틀렸는데 여러분들은 좀 잘 봤고. 자, 14번에 1번가 발명은 모순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자, 알츠슐러 이게 모순 극복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되니까 1번 되죠. 트리지로 발명왕 특허왕에 도전하세요. 근데 이제 어떤 학생이 특허가 정말 어려운데 어떻게 동아리에서 무슨 특허왕이냐 하면서 일로 틀렸다고 생각해버린 녀석들도 있어. 덧붙이기가 아주 쩔어요 그냥. 자, 모순 극복의 관점으로 봐야 되고 4만 건이라는 특허를 분석을 했잖아요. 4만 건의 특허를 분석한 결과 따라서 트리지로 발명왕 특허왕에 도전하세요. 1번은 돼. 2번은 발명은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할 때 그 경험이 발명의 경험이라고 적어. 그래서 제시문 6문단의 경험이라는 말이 있다고 해서 그대로 끌어와서는 안 돼. 문맥적 의미가 달라. 자, 그대로 끌어오면 안 되고 문맥. 자, 문맥을 봐야 한다. 문맥을 봐야 한다. 트리지 동아리에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세요. 뭐 이건 발명의 경험이죠. 3번도 조심해야 돼. 발명은 모순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되지. 찾아내서 극복을 해야 되는 거지. 저거 플러스 극복. 과학에 관심 있는 신입생은 특별히 환영합니다. 자, 과학 동아리하고 발명 동아리는 다른 거야. 자, 과학 동아리 X 해야 돼. 발명 동아리야. 과학 동아리하고 발명 동아리는 다르다고 봐야겠죠. 발명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기업들의 끝없는 스카우트 행렬 트리지 동아리만의 자랑입니다. 발명은 성공의 열쇠입니다. 전국 대회에서 3년 연속 수상한 트리지 동아리가 3, 4개를 기다립니다. 자, 윗거를 근거로 하여 만든 발명 동아리 회원 모집의 홍보 문구 1번 모순을 찾아서 극복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 15번 별표 쳐둔다. 15번 A는 어떤 단어 W의 하위어. 자, 길의 하위어. 그게 이제 길 하위어로는 이제 과수원길, 논길, 산길, 고속도로, 산업도로, 활주로, 국도 등등이 있겠죠. 길의 하위어. 그 다음 B의 길은 어떤 단어 W의 의미가 추상화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이다. 추상화된 방법. 자, 추상화된 길 방법이다. 1번 가볼까요? 동해를 지나가는 배. 자, 바다의 하위어 중에 동해가 있겠죠. 바다는 바다인데 어떤 바다? 고요하고 잔잔한 바다도 실제 바다죠. 그래서 1번 선택지는 둘 다 하위어야. 그래서 밑에 걸 고친다. 자, 불러준 대로 고치는 것까지가 공부야. 이 문제는 굉장히 쉬운 듯 하면서도 아주 어려운, 이 난도가 수준 차이가 엄청나게 크게 달라지는 건데, 동해를 지나가는 배는 그대로 두고 밑에 거 인생은 즐거움의 바다이다. 인생은 고통의 바다이다. 이렇게 적어준다. 인생은 즐거움의 바다이다. 인생은 고통의 바다이다. 2로 간 녀석들도 많아. 손가락도 까딱하기 싫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그랬는데 손의 하위어가 손가락이 아니죠. 손 안에 부분집합으로 손가락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고쳐. 엄마 손은 예쁘다. 아기 손은 보드랍다. 이렇게 고쳐야지. 엄마 손, 아기 손이 손의 하위어죠. 또는 필사를 하는 수험생의 손은 부지런하다. 적어도 엄마 손, 아기 손, 수험생의 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이건 됩니다. 3번 가자. 해바라기를 옮겨 심은 거고 모종이죠. 성실은 성공의 씨앗이다. 자, 씨앗이 추상화됐는데 해바라기를 옮겨 심었다가 하위어가 안 되잖아. 하위어가 되려면 해바라기 씨앗을 심었다 이래야겠죠. 저거 3번은 하위어에다가 저거 해바라기 씨앗을 심었다. 성실은 성공의 씨앗이다. 4번 갑니다. 어젯밤 악몽에 시달렸어. 꿈의 하위어. 자, 길몽, 흉몽, 태몽, 악몽, 돼지꿈, 용꿈.
꿈의 하위여. 악몽. 돼지꿈, 용꿈이라고 적어. 태몽, 길몽. 내 꿈은 과학자가 되는 거야. 추상화됐죠. 꿈을 꾸듯 과학자가 되는 꿈을 꾼 겁니다. 4번 답인 거 보이지? 5번 가자. 오늘은 남풍이 불겠습니다. 바람의 하위여 남풍이죠. 나의 바람은 평화롭게 사는 거야. 얘들아 그 동음 이어야 이거는 속은 거지. 동음 이어. 자 바람은 하위여가 이제 남풍 맞바람이죠. 뭐 셋바람도 있고 된바람도 있고 높바람도 있고 높새바람도 있잖아. 자 바라다에서 온 소망 바람이죠. 이건 동음이어야 이거하고 이거는 음만 똑같은 거다. 자 그다음에 발에다가 있죠. 이거는 퇴색하다. 빛이 발에다야. 이럴 때는 이제 바램 이래야 돼. 빛이 바램. 퇴색의 의미. 퇴색하다 뜻이야. 자 그래서 이 바람은 소망을 나타낸다. 바라다에서 파생명사. 바람. 이 바람은 자 남풍, 북풍, 한이바람, 소슬바람, 된바람, 높새바람 등등을 하위어로 거느리는 기압골의 변화에 따라서 바람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5번은 밑에 걸 고쳐야겠다. 나의 바람은 평화롭게 사는 거야. 이건 동음 이어고요.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다. 이 정도를 써줘.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다. 여러분들을 키운 건 90%, 99%가 부모님의 사랑인데 서정주는 자화상에서 일제치하 나를 키운 건 80% 이상이 바람이다라고 했어. 그래서 그 바람은 실현고난 역경으로 추상화된 거야. 파라리 바람이다. 또는 윤동주가 서시에서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할 때 얘들아 이건 문학적 진실이지. 별은 지구 대기권 밖에 있는 거야. 근데 바람에 스치울 수가 없는 거지 절대로. 근데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랬으니까 바람은 지구 대기권 안에 있는 거잖아. 별하고 바람은 절대 같이 만날 수가 없는 거야. 원칙적으로. 그래서 이 바람도 실현고난 역경. 문학적 진실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 오늘은 남풍이 불겠습니다. 얘들아 계절 배경 언제라고? 남풍? 여름. 여름이야 계절 배경. 오늘은 남풍이 불겠습니다. 한 가지 이게 이제 그 15번 문제는 좀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서정주의 국화 옆에 서가 있고 이육사의 광야에 지금 눈 내리고 배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우리는 이제 국화 배화 뭐 진달래 개나리 장미 등등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불러? 꽃이라고 하죠. 꽃. 그런데 이제 국화가 보통 오상고절이고 배화가 빙자옥절 이렇게 가는데 요거는 이제 지조나 절개 이렇게 되는 거고 서정주의 국화 옆에서 A형에 있어 광야도 국화는 뭐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40대 여인의 원숭미 원숙한 아름다움 이렇게 간다. 이랬을 때 국화 배화 진달래 장미 뭐 개나리 중에서 국화가 꽃으로 간 것은 일반화라고 해. 그러면서 추상화도 동시에 있는 거야. 얘들아 그 꽃 자체는 국화나 매화가 아니기 때문에 추상화된 거야. 추상화는 원래 인간만의 능력이야. 자 불독, 세포트, 풍산개, 진돗개 이 여기서 공통점을 뽑아내서 우리가 개 이러잖아. 개도 추상화된 거라고 이미. 봐봐 국화도 노란 국화, 하얀 국화, 빨간 국화 아주 큰 꽃망울의 국화가 있고 아주 자잘한 국화도 있어. 들국화도 있어. 거기서 우리가 국화 이랬을 때 국화도 이미 추상화된 거야. 추상화는 인간만의 능력이야. 매화꽃도 다 달라. 국화꽃도 다양하고. 그래서 이것도 추상화된 거지만 상대적 비교에 의해서 국화, 매화, 진달래, 장미 이랬을 때 꽃 이랬을 때 일반화도 되고 추상화도 되지만 이제 이렇게 갔을 때는 추상화만 되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어떤 때 일반화 추상화가 같다라는 것 자체를 이해를 해야 돼. 추상화는 인간만의 능력이야. 언어 자체가 이미 추상화지. 언어가. 실제 꽃은 아니잖아. 꽃의 상위어 꽃은 추상화된 거야. 자, 국화가 오상고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개인적, 개별적, 창조적 상징이라고 해. 개인적, 창조적 상징이라고 한다. 그런데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하듯 가니가 지조절개. 이거는 보편적, 관습적 상징이라고 해요. 문학하고 이제 만났을 때 우리가 이제 이런 걸 공부할 때 이렇게 배우잖아. 귀납추론에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이고 특수한 것들. 국화는 아름답다, 매화는 아름답다, 진달래 아름답다, 장미 아름답다. 따라서 이 세상 모든 꽃은 아름답다. 이게 귀납추론이라고. 상이어로 가는 게 귀납추론이야. 자, 그리고 꽃 이랬을 때 이거는 일반적, 보편적, 포괄적 진술인 거야. 수없이 많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이고 특수한 꽃들로부터 일반화한 거니까. 그래서 개별적, 창조적 상징으로 40대 여인의 원숭미가 있고, 매화라는 말은 일반, 보편, 포괄적, 보편적, 관습적 상징이라고도 구별을 한다. A형은 필기 잘해놔. 국화 옆에서나 광야가 EBS 교재에 다 있어요. A형 학생들한테는 중요한 작품일 수 있겠다. 자, 어쨌거나 15번은 정확하게 고쳐서 정답까지 고쳐가지고 공부를 해주기를 바란다. 저기 독서 비문학은 올해 9월, B형은 뭐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나올 거고, 상대적으로 어렵게 달라질 것은 문법 문제하고 문학 쪽일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 문법하고 문학이 너무 쉬웠죠. 하여간 2010년 수능에 만복사저 포기는 나올 수 있어. 또 수능에 그 다음에 관촌수필의 유자소전하고 우리 동네 김씨 등등도 나올 수 있다 생각해주고, 집에 가서 2010을 풀되 푸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돼. 저 뒤에 있는 마무리 필살기까지 확실하게 딱 정리를 해줘야 돼. 여러분들이 이제 2010 수능을 풀면서 공부까지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25주 차에 우리가 0906을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26주 차에 09공부를 했어. 진짜 여러분들 어려운 거 한 거야. 특히 0909에 이제 어부단가 요런 연시조도 수능에 나올 수 있어. 근데 요게 가장 많이 반영된 수능이 2010 수능이야. 선생님은 2010년 수능할 때 그때는 이제 강남대성에 있었는데, 올해 생동감, 생생함, 현실감 요 문제는 꼭 출제될 거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생동감, 생생함, 현실감이야. 이게 그대로 반영이 된 거야. 두 문제나 나왔어. 2010 수능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2010 수능에서 여러분들 그 25주 차에 0906 평가원 31번 문제 한번 떠올려봐. 관동별곡하고 홍인우의 관동록, 그리고 시조가 한 편 있었다. 그때 있었던 선택지 답이 이거야. 감각적인 언어로 대상을 생동감 있게 그려내고 있다였어. 감각적인 언어로 대상을 생동감 있게 그려내고 있다. 25주 차에서. 그런데 2010 수능 32번에 어떻게 변형돼서 출제됐냐면,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시적 대상의 운동감을 나타낸다. 똑같은 출제자가 말만 살짝 바꾼 거야. 25주차 찾아봐. 자, 가지고 있을 테니까 25주차를 펴. 다시 여러분들이 25주차 다시 한번 펴보세요. 25주차를 딱 펴보자. 같이 잠깐 봐도 돼. 25주차에서 반드시 공부해야 될 거는 김영랑의 검은고, 최승호의 대설주의보야. 요거는 이제 수능 완성 B형, 인터넷 수능 B형이 있는데, 자, 25주차의 17쪽 거기 보면 관동록, 관동별곡, 안민영의 시조가 나와. 그런데 18쪽에 31번의 1번 선택지가 요거였다고. 가와 나는 감각적인 언어로 대상을 생동감 있게 그려내고 있다야. 거기다 써놨지. 2010 수능 32번 문제. 감각적인 이미지로 시적 대상의 운동감을 드러낸다. 100% 출제자가 똑같다고. 또 하나도 출제됐어. 또 하나. 뭐가 출제됐냐면 0906 평가원 24번 문제. 신경숙의 외딴방인데 24번에 1번 선택지는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여야,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면 이것도 생동감, 생생함, 현실감이거든. 24번의 1번 선택지. 이야기 전개 속도를 높인다가 아니고 현재형 어미는 생동감, 생생함, 현실감이야. 그런데 이게 2010 수능 관촌수필에는 또 이렇게 응용이 된 거야. 관촌수필 2010 수능 38번 방언과 구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생동감 있게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다. 적어도 2010 수능 38번 문제야. 생동감, 생생함, 현실감이 2010 수능 38번 관촌수필. 그래서 2010 수능에서는 생동감, 생생함, 현실감 요게
32번하고 38번 두 문제나 출제돼 갖고 학생들을 괴롭혔다고. 생동감 대신 운동감으로. 또 하나 24의 그 4번 선택지 설명했지만 나하고 17의 나 스스로를 가리키는 방식을 달리하면 객관화 거리 유지 제3자처럼 표현하기인데 요건 작년에 나왔어요. 2015 B형 44번에 2015 B형 44번 최두석의 낡은 집에 나왔던 거야. 내적 분열을 강조한다. 이거는 이상의 거울이라는 시. 역시 이것도 예상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상의 거울과 가정 같은 작품. 자, 그래서 2010 수능에는 또 자음동화도 독서 제시문으로 두 문제나 나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관촌수필이라든가 만복사적 포기를 풀고 공부를 하고 저 뒤에 해설지에도 만복사적 포기 그 당시에 적중한 게 이제 세 군데나 있었는데 만복사적 포기를 꼭 풀도록 해. 올해 인터넷 수능 B형에 있어. 저 뒤에 35쪽에 있어요. 이런 것도 풀어두는 게 좋다. 인수 B에 있네. 자, 그래서 한 주에 하나씩 25, 26, 27주차 이렇게 끝내가면서 딱딱 매듭을 지어주기 바랍니다. 칠판 지우고 또 계속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